나중에 내 똥기저귀 갈 사람이라고 명절 식탁에서 온 가족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뭘 그리 예민하게 구냐고.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5년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였습니다. 민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기름이 튀어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부엌에서 들리는 민서의 기침 소리를 덮으려는 듯이 아침 8시.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응. 그래도 내가 와줘서 힘이 나는구나. 민서는 그 광경을 부엌 문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전 반죽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12가지 반찬을 상에 올리는 동안 신우이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SNS에 올려야지. 그 사진 속에 민서의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그 말을 꺼낸 것은 디저트로 수정과를 내올 때였습니다. 민서야, 너 알지? 나중에 내 똥기저귀 갈 사람이 너라는 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신우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도 참.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국만 떠먹었습니다. 민서의 남편 재현은 그 순간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재현이 말했습니다. 야, 뭘 그리 예민하게 구냐? 어머니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농담. 그 단어가 민서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농담도 못 받아주냐? 쯧쯧. 민서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수정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원래 단 음료인데 왜 이렇게 쓸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텔레비전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를 보면서 민서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담갔던 손이었습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내일 아침은 뭘 할 거니? 갈비탕이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감정 없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나중에 네가 나 돌봐야 하니까. 그 말이 민서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칼처럼. 민서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싱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 민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랬을까? 결혼 전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민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말을 거칠게 하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에는 참았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세 번째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좀 이해해.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이해. 그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재현은 알까요? 민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쓰러졌던 날. 민서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민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서명이요. 재현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서는 그 8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6개월. 재현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떠났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시누이는 한 번 병문안을 왔습니다. 꽃다발과 함께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엄마 힘내. SNS에 올릴게. 시어머니의 재활을 도운 것은 민서였습니다. 매일 출근 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도 병원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비된 팔을 주물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를 움직여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도 참았습니다. 아파. 살살해. 시어머니가 울어도 달래주었습니다. 나 이제 다 틀렸어. 아니에요. 어머니. 다 나으실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정성 덕분이에요. 그 보호자는 민서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 정도면 됐잖아. 민서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분은 감사를 모르는구나.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3개월 뒤. 첫 번째 추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그 말을 했습니다. 민서야. 너 나중에 내 똥 기저귀 갈 사람이다. 민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잘못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말을 한 것처럼. 그날 밤. 민서는 처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저런 말을 듣는 걸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복되었습니다. 설날에도, 다음 추석에도, 시어머니의 생신에도, 매번 사람들 앞에서, 매번 민서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재현은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인데 그냥 웃어넘겨? 웃어넘기라고요? 민서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서의 가슴 속에 뭔가가 자라기 시작한 것은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작았습니다. 아직은 숨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똥기저귀.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지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절 후유증인가? 후유증. 그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5년간 쌓인 상처. 퇴근 후. 민서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현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절차.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남편 말처럼. 하지만 검색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혼 사유. 정신적 학대.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대. 민서는 그 단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학대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무관심. 그것이 학대라는 것을. 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이 돌아왔습니다. 밥 뭐야? 그가 첫 번째로 한 말이었습니다. 다녀왔어도 아니고. 오늘 하루 어땠어도 아니고. 밥 뭐야? 민서는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라면 끓여줄까? 재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라면. 오늘 힘든 하루였는데 라면이야? 민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도 힘든 하루였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5년간 삼켜왔던 것처럼. 알았어. 뭐 먹고 싶어? 재현이 소파에 누웠습니다. 불고기. 민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불고기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밤 9시에.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마트에서 돌아온 민서는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재현은 그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먹방 영상. 밥 차렸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재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고기 좀 질긴데? 민서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5년간의 습관처럼.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 재현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오신대. 민서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 보고 싶으시대. 민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 또 웃으면서 참아야 하는 건가? 밥맛이 없었습니다. 불고기가 목에 걸렸습니다. 민서는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 했네. 여기 먼지 좀 봐. 민서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펴라. 참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왕좌에 앉은 것처럼. 차 한 잔 줘. 민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인상을 썼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 다시 해와. 민서가 다시 차를 내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미지근해. 민서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세 번째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네. 그리고 민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너 살쪘네. 민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핑계 대지 마.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여자가 자기 관리도 못하면 어떡해. 내 아들이 불쌍해.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참아. 아직은 참아. 재현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반갑게 안기는 재현을 보며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지?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지?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진짜 바빠요. 민서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한테는 따뜻하구나. 며느리한테는 차갑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서가 차린 상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김치찌개. 시어머니는 밥을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갈비찜이 짜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 입맛에 맞춰서요. 그러니까 내 입맛이 문제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래서 며느리는 음식 솜씨로 평가받는 거야?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서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민서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민서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 질문. 5년간 들어온 질문.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준비.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준비야? 재현아. 너 병원 좀 데려가 봐라. 뭐가 문제인지. 민서의 눈이 젖었습니다. 이건 너무했습니다.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기대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내 편을 들어줘. 어머니. 민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빨리 손주 얼굴 좀 보자. 그래야 내가 죽기 전에 볼 거 아니야? 민서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네. 너 알지? 나중에 내 똥 기저귀 갈 사람이 너라는 거? 10번째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민서의 손에 쥐어진 접시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에도 참아야 하나, 이번에도 웃어넘겨야 하나, 민서는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5년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민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왜 그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이요. 5년 동안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참아? 내가 뭘 어쨌다고?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똥 기적이요. 그 말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게 뭐 어때서? 사실인데. 민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실이요? 네.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내가 돌봐야지. 며느리가.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민서가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저 안 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민서. 지금 뭐라고 했어? 민서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안 한다고 했어?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야? 민서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쳤냐고. 5년 동안 욕먹고, 무시당하고, 밟히면서 참은 내가 미친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년이 지금. 민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누가 병원에 있었죠?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뭐? 민서가 계속했습니다. 누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죠? 누가 6개월 동안 재활 도왔죠?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아들은 해외 출장이었죠. 딸은 꽃 사진 찍으러 왔다 갔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재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만해. 민서가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넌 조용히 해. 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잖아. 재현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민서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 이제 이 집 안 올 거예요.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뭐? 감히 내가. 민서가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생신에도 안 와요. 어머니 돌볼 생각도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정말.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매 명절마다. 매 만남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재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사과해. 빨리. 민서가 웃었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재현이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충격받으셨잖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격받으셨겠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도 5년 동안 매번 충격받았어. 근데 넌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지? 재현의 입이 닫혔습니다. 민서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나갈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딜까? 민서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친정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시어머니와 재현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전화를 수십 번 했습니다. 민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현은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서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민서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현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민서 좀. 민서 엄마가 끊었습니다. 우리 민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민서가 문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얘기할게. 민서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민서와 재현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재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돌아와.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왜? 민서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5년 동안 뭐 했어? 재현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나는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때마다 넌 뭐라고 했어?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민하게 군다고 했어. 민서가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야. 재현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민서가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회는 5년 동안 수백 번 있었어. 넌 한 번도 안 잡았어. 재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시아버지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골절입니다. 6주 정도 거동이 불편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서, 그 애가 왜 그랬을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오늘 뭐 해? 시누이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좀 봐줘. 시누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다음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은 바쁩니다. 아들은 일합니다.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누가 나를 돌봐줄까?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기저귀, 그 단어가 시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민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내 똥기저귀 갈아 사람. 지금 내 기저귀를 가는 사람은 남인 간병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현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하지만 민서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넌 잘못 없어. 민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민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재현이 시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전화로. 엄마, 나 이번 달 바빠서. 다음 달에 볼게.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간병인이 하루에 2번 왔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서가 생각났습니다. 그 애가 해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던 모습. 병원에서 밤새 곁을 지키던 모습. 웃으면서 참던 모습.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던 모습.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서는 자신을 지켰으니까.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재현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민서가 끊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5년이 지워지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민서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끓인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원래 차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애한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와서 깨달아도 늦었습니다. 간병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짰습니다. 원래 간병인이 끓인 된장국 맛이었습니다. 민서가 끓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이미 늦었지만